이쪽을 딱 한국이 바뀌는 행정관이 힘들어 환경을 취하고 이제 나오고 제가 학년 진행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글로벌린에서 나온 김치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글로벌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뭐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신 거는 해외 취업 쪽으로 하시는 걸 이제 들으시려고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해외 취업 전문 기관으로 있고요. 지금 정부 사업 쪽에서는 해외 취업 쪽에 예전에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국산업진흥공단 쪽에서 주요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는 두 개 부분이 있어서 두 개는 이제 연수 과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직접 취업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과들이 다양하신데 일본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치시면 직접으로 이제 취업도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취업하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수준으로 저희가 두 번째를 했고 일본 쪽으로도 일본 쪽으로는 저희가 1위 업체로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보통 만나게 되면 물론 이제 경력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나이가 아예 드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들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졸업하고 나셔서 한 1년 정도 국내 취업을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걸 경험했다가 다시 이제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입시장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저희 타겟팅은 제일 많고요. 이제 해외 취업이라 그러면 사실은 큰 취업 시장이잖아요. 물론 국내 취업 시장에서도 사실은 신입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자가 나가는 게 있고 그 경력자 중에서도 이제 고급 헤드헌팅 쪽으로 해서 훨씬 이제 높은 수준의 직무라든지 경력을 보유하신 등록을 받는 취업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취업도 사실은 해외 취업도 훨씬 더 크겠죠. 한국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직무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국가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 국가들마다 취업 비자나 요건들이나 준비하셔야 되실 거.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여기 일본어학번이 계시는데 어학이라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헤드 시장으로 해서 직무적으로 뭔가를 되게 많이 준비해서 아니면 그렇게 필요해서 가는 인력 이쪽은 사실은 뭐 비자 요건이라든지 지금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이 뭐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요번에도 저기 뭐 강정호 선수 뭐야고 뭐 음주 걸리니까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보증을 해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이제 어떤 그거를 저지르면 어디나 이제 안 받아주는 게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이긴 하는데 고급 헤드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근데 해외 취업으로 가면 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회사에서 정말 이사 뭐 관리직에서 정말 이제 사업을 끌고 가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틀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랑 해외를 떠나서 그게 하나의 파트인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 어쨌든 신입 쪽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거 준비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도 그렇지만 신입 사원이 가시려면 내가 갖춰야 될 기본을 갖추셨느냐는 건데 그거조차도 이제 인터넷으로 단순하게 찾아보고 요거랑은 좀 괴리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할 건데 뭐 상황 봐서 임팩트 있게 좀 하고 너무 오랜 시간 안 잡아먹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보면 기본적인 걸 준비하시는 거를 사실은 이 전체를 내가 한두 시간을 하든 뭐 6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서머리로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잘 갖추면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베이스를 해서 가면 취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일본 시장인데 특화 자체는 사실은 취업 시장이 한국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청년 취업 시장이 그건 어려운 점들이 뭐 인공지능이 올라갔다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인력 시장의 구조가 바뀔 거다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들이 예전처럼 뭐 골디락스라고 그래서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발전하는 사회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등등등이 있어서 다들 취업 시장은 난리예요. 근데 일본 쪽이 좀 특이하게 선진국 중에서도 이런 시장은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쪽은 저희도 이제 그거를 따라가고, 한국도 그 경향을 따라가고 있긴 하는데, 저희가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려면 한 10년 뒤가 될 것 같고요. 그러시려면 다들 늙으시잖아요.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노령하더라도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시장이지. 근데 인력이 부족한 시장으로 해서 아무나 뽑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사실은 크게 보면 해외 취업 시장 중에 아까 고급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동남아나 저희 동남아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임금 격차가 있다 보니까 임금의 격차가 우리가 한 절반이나 그 자동내 그 임금보다 절반이나 한 3분의 2만 줘도 그분들한테 높은 급여. 한국도 그랬잖아요. 중동이나 일본도 그렇게 갔었고, 미국도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 시장들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사실은 아니면 유럽권이나 가면 내 경력이나 이 베이스가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경력이 좀 급여가 좀 낮게 가고 그 시장에 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영유권 타켓으로 가는 분들, 특히 뭐 미국이나 이쪽은 뒤쪽이 저희 그 전문 다른 분이 오실 거니까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그냥 가시면 어떤 물론 급여나 이런 것도 뭐 괜찮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급여적인 부분보다는 정말로 이제 해외 취업, 일본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쪽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 일단 정착을 가는, 그러니까 취업 비자는 쉽게 나오는 비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하는 타겟팅이 있고, 일본은 근데 사실은 그런 타겟팅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인수 자체가 정말 모자랄 때 회사 자체에서도 오래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자도 내주고 하는데, 그 일본 문화 자체가 이제 예전처럼 종신국, 그 아까 경영학이나 하면 예전은 일본 경영 문화의 특성은 종신고용돼요. 한번 이제 합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종신으로 정말 고용을 해서 가는 그런 건 깨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오래 가려는 속성의 그런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취업 시장에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국내 취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자체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훨씬 많은 급여를 막 하는 해외 취업 시장, 그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한국의 급여나 물가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요번에 오늘 기사 나온 거면 물가 수준이 올해 한국이 서울이 7위 정도로 세계 도시 중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사실 그 물가에 맞는, 사실은 임금은 그 정도 많이 못 따라가긴 했는데 거의 받으면, 이거보다 임금을 단순하게 해서 이제 아까가 말한 고급 헤드 시장이 아니라면, 그 인력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 단순하게 그냥 해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 이 타겟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쪽은 어쨌든 근데 신입급여 자체로 대졸 신입, 일본 사람랑 비슷하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한쪽만 높지 않나는 싶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컨셉 자체는 그런 한국에서 좀 벗어나서 나가는 시장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일본도 선진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일본어를 좀 갖춘다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갖추면 오히려 취업 시장에 접근하는 건 오히려 한국보다는 대신에 일을 바로 나가시면 일하시면서 어려운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아저씨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팀장님이 되고 일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틀리게 나누면 어느 국가를 나가든지 동일해요. 그거는 취업 시장, 그러니까 우리랑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화 자체가 틀리고 소통하는 방식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린데 이제 가서 한다는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점들이 깔려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일본 쪽은 어쨌든 기회는 있고, 오히려 취업 자체는 잘 준비를 하시면, 국내가 지금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취업들 지금 우리 한국 그 건국 이래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최강의 스펙들을 갖추셨다는데, 그렇게 하셔도 어렵다는데, 잘 준비를 한 반년 이상 아니시면 지금 뭐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만 잘 갖추셨다고 하시면 여랑 상담하시고 그런 맞는 이제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면접 보고 하시면 취업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그 생각할 때 잘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취업이 나오실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 1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반 정도만 한다 그러면 취업 나오시는 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취업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그다음 경력을 가는 문제인데, 그거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목적들이 이제 취업이시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냥 취업 자체만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취업을 넘어야 되니까 이제 연계돼서 가는 걸로 해서 보시면 될 거고, 제가 보기엔 어쨌든 뭐 일문학과 분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지만 그 취업을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연계돼서 면접 보는 얘기도 이쪽에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전체적인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외 취업 자체에 대해서 좀 일본 쪽 섞어가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보이나요? 잠깐 앞을 끄는 할까요? 가능성은 좋아요. 그런 정도. 그리고 이거는 이건 사실 지금 다른 데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다들 아는 부분일 거고, 사실 뭐 면접은 접어해봐야 뭐 명인선지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고, 우리나라보다 합친거를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구도 한 그거 비슷해서 뭐 한 2배 정도, 전체 인구가 한 1.5배 정도 되겠지. 하여튼 이런 거 이거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있고, 1인당 GDP는 뭐 설명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전 세계 GDP 총액으로 보면 사실 세계 2위를 쭉 하다가 이제 중국한테 지정해주가 넘어갔을 거예요. 3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괜찮은데 뭐 밑에는 더 덥고 앞쪽으로 이제 밑으로 가면 뭐 오키나와 이런 데 가면 사실 열대 북미 북해도 너무 훨씬 추워 길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점 생각하면 종교는 뭐 섞여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건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일본을 모르시는 분,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저기 했듯이 보시면 이제 뭐 빅맥지수나 이런 것들은 그 세계 물가지수 할 때 많이들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엔화니까 담배도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뭐 밥값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은 비싼 교통비가 확실히 한국보다 비싸고요. 그래서 교통비 자체는 급여에서도 보통 그 실비 지급으로 해서 포함해서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쨌든 교통비, 주거비 비싸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교통비도 확실히 일본이 훨씬 비싸고, 말고도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싼 것들로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취업 쪽에서는 가시게 되시면 어쨌든 그 나라 월급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이지만 얼마를 뭐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여기 있는데 뭐 서울이 집이 아니시면 들어가시는 돈 하면 동명과도 가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시내만 사는 거 아니고 한국도 사실 뭐 시내에서 워낙 비싸잖아요. 사실 서울 그런 부분이 있고, 임금 수준은 여기 뭐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직종마다 좀 틀리긴 해요, 이거는. 근데 보통 한 18만 원에서 뭐 한 25만 원, 많은데 한 2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30만 원도 나오고 IT나 이런 직종들은. 근데 이제 보통 급여 수준 50만 원이 뭐 한국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일본 대졸 초임 정도가 보통 저렇게 스타트 베이스. 근데 직무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임금 차이가 거의 뭐 50%, 60% 선에 육박하는데 최소 70%는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대졸이 들어가면 대졸 초임이나 뭐 정년 초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90% 수준 아니면 동일하거나, IT로 얘기를 드리면 이따 뒤쪽도 말씀드렸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LG 타이치나 이렇게 비롯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도 신입 자바 개발자나 뭐 이렇게 해서 외 개발자 이렇게 들어가면 한 25만 원, 23만에서 25만 원 사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뭐 급여에서 한 70% 내지 80% 나가고, 그럼 중소기업도 동일해요. 사실은 공룡생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뭐 급여 수준 자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백그라운드에는 그 뒤쪽에 선진국으로 해서 노동법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들이 부인난에 지금 더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시장으로 분석되거든요. 통계상으로는. 뭐 물론 그쪽도 이제 좋은 어떤 직장이 뭐냐 이런 거나 아니 일이 많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통계상이나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나 하시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기업을 가든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고 한국보다는 노동 이런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래서 뭐 유망 산업 분야는 이건 뭐 사실 어느 나라나 이거 비슷한 거고요. 사실 해외 취업 쪽으로 있으니까 저희가 나온 건데 일본 쪽으로 보면 그 직군 자체는 어느 직군이나 이제 거의 다들 부족 직군으로 있어요. 있는데 특히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IT 쪽 많이 부족하고요. IT가 이제 워낙 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웹 디자이너부터 해서 그러니까 개발자, 그냥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웹 개발자 등등 이제 그쪽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쪽도 저희 통해서 한 100여 분 정도 가고 있거든요. 연수 과정을 통해서 가시거나 그런 이렇게 갖추시고 오신 분들이 하셔서 저희 해결을 가는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는 호텔 쪽. 호텔 쪽은 아시는 분들은 뭐 일본어 가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해요. 근데 거의 대륙별로 해서 한 60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시아가 저번에 중국이 했고 요번에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고 이제 도쿄 쪽이 돼서 가는 건데 원래 지금 들어오는 것도 부족한데다가 일본도 사실은 하지만 어떤 산업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도 제일 우수하고 나가지만 그쪽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 이제 관광산업도 육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또 80년대 90년대에 사실은 인프라 돈 많이 넘칠 때뭐 때려넣어서 투자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빛을 발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해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관광지마다 되게 뭐 멋있고 뭐를 했고 자연환 경영도 괜찮고 뭐 이상한 거 지어놓은 것도 많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호텔이나 이쪽도 올림픽이랑 해서 수요들이 많이 모자란다 그러는 쪽으로는. 그래서 뭐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가고 그냥 단순하게 접시 닦기를 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직접 비자를 말씀드리면서 하겠지만 단순 업무 직종으로 해서는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가더라도 지향하시는 거는 프론트 데스크, 프론트 쪽으로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가는 거고,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호텔 쪽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그냥 받아주거나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가시게 되면 그쪽도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류라든지 이런 그 들어오는 자체 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F&B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케이터링이라 그래서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프론트 데스크로 하면 예약 부서도 필요하고 그걸 다 알아야 사실은 프론트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가면 F&B부터 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순환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저희도 가게 되면 좀 일본어 잘하시고 빨리 가시는 분이 한 3개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를 하시면 프론트로 올라가시고 가시는 게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비자 기준이나 가시는 그 기준 자체는 뭐 단순하게 그냥 설거지하고 그냥 마루 닦고 친구 정리하고 이걸로 가시면 아예 비자 자체가 안 나오고 그렇게 가시는 건 사실 불법적인 거. 보통 워킹 홀리데이 가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지향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저희 쪽으로 가는 거는. 근데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호텔이기 때문에 아까도 드렸던 말씀대로 그런 경험하고는 직무순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가고, 물론 그냥 사무나 아니면은 등등등도 많이 이제 필요해서 많이 와요. 근데 사실은 해보면 사무나 이쪽은 말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라 거의, 물론 프론트 데스크도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더 심하거든요. 그럼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훨씬 이제 높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취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은. 물론 그쪽도 있고, 드렸던 말씀대로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것 자체는 IT나 아니면 이제 호텔 쪽.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본어 준비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아까 얘기하면서 간 것 같은데 이제 고급 인력들은 뭐 그것 따라서 이건 어느 나라든지 고급 인력으로 분류가 되면 하시는 기자라든지 이런 거를 훨씬 유연하게 어떻게든 빼주거나 어떻게든 그거를 바꾸어서 훨씬 좋은 대우를 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어쨌든 지금 경력이 아니시니까 그 경력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면 신입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입 기준으로 가는 그 최소한의 이제 취업 비자가 어떤 거고 그걸로 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하려면 비자를 내주는 거는 일단 방식이 그렇거든요. 취업 비자 어느 나라도 그 기본 개념은 한국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내가 뽑았고 내가 봤더니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그 나라에 마다 얘기하는 취업비자 인정 기준 그걸 넘어야 되고 하나는 회사에서 변환티를 넣어주고 일사를 확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취업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랑 그거를 해서 내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취업비자 기준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되면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도 말씀드리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뭐 어느 쪽이나 다들 그렇긴 하겠지만 나라들이 그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뭐 호주나 이런데 캐나다들 이민들을 장려했던 나라들 빼고는 사실은 뭐 외국 근로자들을 뭐 무조건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책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그럼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일본 시장은. 그러니까 구인 인력 자체가 시장이 이제 이게 기업에서 어쨌든 채용하려는 인원보다 그게 더 모자라는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국내 시장 인력 수요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요.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한국 인력들을 많이 선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인력들이 왜냐면 우리가 한일 관계가 나쁘고 항상 우리의 영원한 적은 일본으로 해서 있긴 하는데 생각보다 가보면 물론 딱 틀려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생긴 것도 나중에 보면 틀리고 특히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좀 다 틀려요. 같은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틀리겠지만 저희 옷이 틀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라든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문화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국이 일본에 영향받는 것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그렇고 어쨌든 많이 써보면 근로자들이 그래도 이제 한국 쪽 노동자들이 좀 많이 맞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많아지는 추세고 일단 크게는 여기 이제 기술 비자랑 인문지식 업무 국제업무 비자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져 있어요. 비자 명칭은 이제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로 좀 합쳐져 있고 다만 기술 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개발자라든지 엔지니어들은 기술 비자로 해서 나오시는 건데 그 기술 비자로 나오시는 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를 따셔야 그거 가지고 이제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기사는 2년제 이상 여기는 뭐 4년제시니까 기사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과 불문해요. 그래서 그쪽을 배우시고 저걸 취득을 하시면 하실 수 있고 2000년 이제 한중일 IT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것만 취득을 하면 취업 비자로 나올 수 있는. 이게 되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뒤에 뭐 내일이나 미국이나 다른 쪽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까다롭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사실 그래요. 되게 어렵고 그것들 다 비자 또 하면서도 컨펌 받아야 되고 미국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하게 되면 로터리 이제 추천 자체는 없어졌다 그러지만 또 그걸로 해서 다 심사봐야 되고 인터뷰 봐야 되고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연락 해주고 나서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비자 저것만 하면 되고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신용에서 실무경영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시면 비자 자체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계속 해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면 사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시면 졸업 예정자는 안 되시고 졸업을 하시고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 통과를 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가 입사 그 채용 내정서를 보통 받거든요. 그걸 받으시면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로 가시고 그 안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아까 이제 프론트 데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뭐 경영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통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맞춰서 나가는 거고 조건 자체는 졸업장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건데
고급 인재는 1년 만에 영주권을 준다는 건 여기가 인재가 많이 급하다는 소리예요. 뭐 고급 전문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좀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좀 틀린 시장이어서 지금은 인재 전쟁 시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고 나시면 한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실 때도 그 해외 취업에서 하신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면 한국에서 뭐 한국어 하는 기본 베이스에 언제든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인 그런 거 하시면 되니까 그거 갖추고 가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 또 좋은 어떤 뭐 일본에서 계속 뭐 여름 호텔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IT를 하신다거나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글로벌 인재로서 가는 부분들은 또 갖춰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실 거고 하시는 날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여기는 이제 IT 쪽이 뭐 아까 아신 것 같은데 일단 IT 쪽도 많이들 뽑아요. 그래서 IT 쪽은 뭐 뒤쪽도 저희 쪽 그 케이스로 해서 좀 놔두긴 했는데 IT 쪽은 보통 이제 일본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일본어랑 IT인데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단기간에는 잘 안 늘어서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IT 개념을 배우시는데 보통 한 반년 정도, 한 7개월 정도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 과정은 7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과정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연수 과정 같은 경우는 IT는 저희가 한 80%, 그 다음에 호텔은 오늘 연수 과정을 수료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는 이제 20명에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종료인데 취업을 하셨어요. 한국 빼고는. 그래서 거의 95% 100% 이상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IT를 하시는 분들은 일본어를 배우시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은 IT를 배우셔서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본적인 일본어 베이스가 있으시면서 뭐 일본 취업 단위나 이런 걸 하시면 충분히 물론 또 그게 이제 스킬이 없으시다 보면 배우셔야 되는 기간이 있긴 하는데 그거를 하시면 뭐 이게 특히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저기 공무원 시험하고 보면 딱 1년 지나서 떨어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고 안 붙으면 다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있고요. 뭐 일본어나 아니면 뭐 배우시는 IT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즘에 좀 이어지는 게 있고 그냥 반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취업으로 이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8시까지 돼 있는데 뭐 이놈들도 많이 잡고 이게 또 딱 일본어로 일본과 한 분 계시긴 하는데 딱 일본어로 지금 타겟팅이 된 게 아니라서 좀 짧게 하면서 마칠게요. 일단 빨리빨리 할게요. 일단은 여기도 다 보여져 있지만 일단은 뭐 대기업들부터 해서 사실은 근데 사실 일본 대기업들이 모자라서 한국에서도 전향을 하긴 하는데 일본에도 유수의 대학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뭐 그쪽에서 일단 채워지는 인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뽑는 게 대기업들도 하는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인재를 글로벌 인재를 뽑기 위한 게 있을 거고 그냥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구인 자체가 한국이랑은 좀 반대 상황이어서 실제로 좀 구인난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한 14년부터 해서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취업 방면에 일본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물론 근데 이제 홍보 나간 거보다 가보면 생각보다 기업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없고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걸리시긴 할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저희 같은 기관을 이용을 하시거나 본인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그 부분 중에 다 뚫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일본도 이제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한국은 계속 이 반대되는 기사들만 익숙하실 거잖아요. 이태백이다, 뭐 취업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일본 쪽은 그렇진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준비할 것들만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취업 시장에서 한국에서 국내 쪽 뚫을 노력들을 잘 준비만 하신다면 사실은 일본 시장 취업 시장은 충분히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반년 이상. 근데 일본어가 어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어뿐만 아니라 어학이라는 게 단기간에 잘 안 늘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되시겠지만 일본
뭐 여행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사들이나 일본 취업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자고 이제 이런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졸 취업률뿐만 아니라 고졸 취업률도 여기 고졸 취업률 뒤쪽에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졸, 대졸 가리지 않고 취업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97%, 95% 넘어가면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거의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몇몇 나오는 기사들에 있어서는 뭐 한국이랑 반대 우리 회사에 꼭 와주세요, 와주실 수 있는 확정서를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쪽은 많이 취업 시장이 좀 열려 있고 내가 준비만 잘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해봐도 그런 말씀드렸듯이 뭐 공무원 시험에서 그 리스크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뭐 대학교 졸업하시고 젊은 나이에서는 뭐 어쨌든 가셔서 쭉 그쪽에서 경력개발해서 가실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스펙 쌓으려고 그냥, 아니면 그냥 유학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하시면서 경력도 쌓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그 경력을 가지고 내가 더 일본 자체에서 또 오래 근무하시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가능하신 거고요. 비자 자체가 그냥 1년으로 나오든 뭐 3년으로 나오든 그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취업 비자 자체는 뭐 관광 비자나 워킹홀리데이는 어느 나라든지 한 1년, 호주나 이런 데도 막 반년 내지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자가 아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실은 가면 뭐 주당 한 20시간 요 정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는 그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한계도 있고 나이 설정도 있고 등등등인데, 취업 비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어쨌든 내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몇 개월 쌓고 가면 취업 비자를 막지는 않고, 저희가 그렇게는 진행은 면접은 못 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뭐 1, 2년, 3년, 지금은 이제 20대 여기 뭐 여자분들 중반이실 거고 뭐 다 그러실 건데, 남자분들 20대 후반 뭐 이러실 건데, 사실 몇 년 경험을 하고 오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어떤 하나의 경력 개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 아까 드렸던 것은 이게 고령화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계속 있는 건데, 이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1, 2년 정도로 해서 풀릴 그런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반년 있다가 이게 해소돼 버리면 나 열심히 일본 취업 준비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고, 한국도 이걸 따라가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이게 따라간다고 기대하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는 것도 점점 빨라지긴 하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뒤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동시장이 일본처럼 가려면.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시다가는 뭐 중년이 되실 거니까 그렇게까지 못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를 해서 오히려 아니면 일본 같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일본 그런 한국보다 좀 뭐 노력하든 어쨌든 먼저 진입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어느 직무로 가시든지 배우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또 경력으로 해서 좀 경험으로 해서 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는 취업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관광객들이 뭐 이제 호텔 쪽이랑 어떻게 좀 연결돼서 저희가 사실 수집한 건데, 관광객들이 뭐 들어가는 인원들이 한국이 제법 많아요. 관광객 수가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기본 베이스 한국말 하는 사람이면 좋은 그 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죠? 거기다 뭐 제외국어나 이런 걸 더 하면 더 좋을 거고, 이런 베이스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2020년 올림픽이라는 이런 게 있어서 호텔이나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호텔이 저희가 구인을 받은 것만 해도 올해 지금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받은 인원에 비해서 아직 못 보내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면 많은 기회들이나 취업 기회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요거는 외국인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아지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히 IT나 이럴 때 이게 2009년, 8년 이때 이제 동일본 지진이랑 이런 거 나가지고 어용 불려서 특히 한국 애들이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안 뽑는다 그랬어요. 한국에 근로자가 이제 우리끼리 했는데 이렇게 심한 것들이라면서 그랬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업 의뢰나 데려오고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근데 뭐 중국 쪽이나 동남아 쪽 써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한국처럼 성실하지는 않고
문화 자체도 안 맞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요걸 하면서도 좀 이런 문화들이 잘 맞아서 이번 기업 쪽에서도 좀 신뢰를 하고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근로자들이. 그리고 지금 또 가시려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공단 쪽에서도 그렇고 광고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거 준비하시면 아까 들었던 말씀대로 뭐 단순하게 1, 2년으로 해서 끝날 어떤 추세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런 추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중간에 끊어졌다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한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더 조금 용이하고 좋았긴 하겠지만 지금도 잘 가시면 내가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느 분야든지 한 3년 정도 가시면 그렇게 해서 가실 수 있는 그 기반 베이스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시장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뭐 자격 요건은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IT 쪽 엔지니어로 가실 거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하시면 되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시고 뒤쪽으로 저희가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바 쪽 가시면 저런 것들 자바라는 게 뭐 전공자 아니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런 이제 기반은 언어 베이스 자바나 C++, 뭐 시스템 쪽으로 아시면 좀 되시고요. 일본어는 IT 다들 사실 1급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셔야 되신 게 맞아요. 일본에서 일본말 잘한다고 뭐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냥 기본적인 이제 객관적인 어떤 목표치를 제시해 드린다면 IT 내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2급 정도 수준은 좀 넘으셔야 최소한 취업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호텔 쪽은 그게 아니시니까 1급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도 사실은 뭐 2상급 가지고 있어도 뭐 저희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이제 통과하시는 경우들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사무직은 한 1급 정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IT 쪽도 한 1급이 맞겠지만 그래도 전문직기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한 2급 이상 정도 수준은 가지고 가시면 나오신다고 보고 일본 뭐 이렇게 취업 비자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급수는 필요는 없어요. 호주나 이런 데들은 어학 성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5.5 이상. 근데 일본은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장 하시고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넘으면 되는데 그 심플하게 일본어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급, 1급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쪽은 저희가 뭐 두 가지나 동일해요. 크게로 하면 IT도 연수 과정이 있고요. 호텔도 연수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일본어나 직무적인 그 경험 베이스들이 보통 없으신 경우들이 대다수긴 하는데 그런 거로 해서 없으시면 저희 쪽으로 뭐 상담을 하시거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필요하시면 연수과정을 밟으셔서 가시는 거고 아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뭐 판단하기에 충분히 이미 뭐 어학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셨다라고 하면 아니면 지금 이제 다들 4학년이시죠. 4학년 이제 내년에 졸업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줄 거니까 1년 정도 잘 준비를 하셨다가 그게 어학이 되든 아니면 뭐 자신이 생각하는 직무가 있으면 그걸로 해서 준비한 연수과정이나 아니면 준비를 하셔서 저는 이제 해서 이 정도가 됐으니까 오퍼라든지 하는 걸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면접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호텔 쪽은 저희가 보면 이게 서비스직은 한 번에 길게는 잘 안 내주더라고요. 보통 한 1년 비자로 나오시고 사실은 이제 뭐 호텔 자체로 갖고 비자로 저희가 진행해서 보면 한 3년 정도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호텔 쪽에서는 신입으로 해서 사실 바로 호텔 쪽으로는 좀 비자를 안 내주시는 경향들이 있고 호텔 쪽에서 진행되시는 이제 에이전시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데에서 비자를 내주시고 뭐 취업하시는 데는 다 호텔 쪽이고 호텔 인사 담당자들이 같이 면접을 보시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까 들었다면서 호텔 자체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 자체로 보면 에이전시 정도들이 더 많고 그쪽으로 가시면 보통 1년 비자로 나오시고 한 1년 정도 끝나시고 한 1년 더 있거나 아니면 빠르신 분들은 그 1년 안에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좀 괜찮다 싶으면 아예 호텔 소속으로 바꿔서 이제 비자 자체가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 그리고 근데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근데 뭐 급여 차이가 뭐 엄청 심해서 뭐 비슷해요. 비자 파트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급여적인 거나 뭐 지원 그걸로 보면은 동일하게 어쨌든 받는 거라서
그 안에 이제 일본 분들도 에이전시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아예 단순한 이제 파견이랑은 좀 틀린 개념은 있어요. 물론 그 개념도 섞여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해서 완전히 뭐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5, 60%의 임금, 한국 국내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국내를 그렇게 이제 하는 그게 이제 박혀져 있는데 그런 형식은 좀 아니시고요. 그래서 거의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시고 다만 이제 비자에서 그렇게 가시는 부분이 있고, 호텔은 좋은 점이 어쨌든 내가 어학을 잘 준비하고 있고 그 호텔에 대한 면접 같은 경우만 어학이 되어 있으면 잘 준비를 하시면 뭐 하여튼 바로 뭐 과정 없으시거나 과정도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IT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빠르게 이제 취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프론트 매니저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비자 자체도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직무나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뭐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관심 있어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없으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 대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외국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일본인이 들어와도 그거는 모르시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특성이시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비즈니스 호텔인데 뭐 저희가 5성급 호텔 뭐 시튼이나 이런 데도 진행도 해봤고요. 그거는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있을 때도 있고, 뭐 칸데 호텔이나 뭐 지점으로 해서 좀 큰 데들, 뭐 크라운 호텔 뭐 등등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호텔 자체로 비자가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시 개념도 있고, 근데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그런 5성급 호텔, 비즈니스 호텔은 거의 이제 도시 쪽에 좀 많고요. 요카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여관인데 리조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 저쪽도 구인수가 많이 모자라요. 급여나 이런 거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 판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또 오히려 데려 계시고, 이쪽이 좀 안쪽으로 있어요. 좀 풍경이 좀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가시는 경향들도 있는데, 스타트 자체를 어쨌든 잡으시는 개념은 저는 좀 괜찮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순환, 직무 배우시는 원래 요판이 괜찮아요. 그렇게 발전하신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요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요판 호텔 이쪽은 직무도 그렇고 한 직무 파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쪽은 사실은 일본어 쪽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일본 어느 국가나 다 동일하겠지만 일본어만 잘 가져놓으시면 뭐 지금이라도 졸업을 안 하셨으니까 안 되신다 드시긴 하는데, 졸업만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취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 쪽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그거는 가능하고요. 저희는 중간에 이제 잠깐 깔때기를 넣으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취업하는 데들이 저희가 요즘 그래도 올해 들어서 조금씩 작년 말부터 해서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거의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냥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저희가 업무 자체도 직무도 좀 틀리다고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어쨌든 저희는 취업비자로 해서 가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르바이트에서 가시는 개념은 아니에요. 정말 직장 구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들어가서 가실 수 있는 비자이고, 그런 데를 진행하는 데가 저희가 해보면 거의 저희밖에 없어요. 조금 요즘에 이제 한두 군데 조금 나온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비자 자체를. 그래서 이쪽 하면 정식 취업 비자로 해서 면접 보시고 장기적으로 아까 드렸던 아까 뭐 1년이 나오든 3년이 나오든 이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첫 비자 나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느 나라든 취업 비자. 그럼 나오시고 나면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하시고 가시게 되면 연장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취업 비자는 그렇게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건 뭐 중간에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면접 보시고 이러면 저희 면접 교육이나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고 하는 자료이긴 하는데, 일본 쪽은 딱 이런 게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가방까지 딱 했는데 그냥 까만색 정장으로 해서 남자분들은 정장과 뭐 그냥 기본 넥타이하고 하얀색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뭐 머리나 이런 거는 단정하게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튀는 걸 안 좋아해요, 일본 쪽은. 한국도 사실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자분들도 동일해요. 혹시 일본 쪽으로 하고 면접을 나중에 뭐 하시게 되신다 그러면 또 저희가 안내는 드리겠지만, 딱 여자분들도 동일해요. 튀지 않게 까만색 정장에 하얀색 블라우스 티, 그리고 일반적으로 튀지 않게 그냥 뭐 IT나 그쪽은 또 그렇지는 않고 하는데,
또 호텔도 안에서 근무하는 복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없고 그냥 이제 만약에 정말 취직을 해서 근무를 가신다, 취재하게 가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그냥 일반적인 취재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도 이런 정보가 해야 되니까 나중에 혹시 과정이나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저희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정형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뭐 그러면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끝냅시다 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게 뭐 과정이 이제 하는 거는 저희 쪽으로 나중에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여기 취업전센터 선생님께서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하셔서 하시고 나중에 뭐 저희 쪽 뭐 연락처 주시거나 뭐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보시면 드렸던 말씀대로 1번을 주시고 그 부분으로 해서 바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면접 지원으로 바로 가서 그 면접을 보시고 합격되시면 이제 채용 진행, 비자 진행하시고 그 비자 나오시면 정식 비자를 가지고 취업이 되셔서 가시면 그 전에 물론 채용 내용 증명서를 받을 거고요. 그 채용 내용 증명서가 나면 입사 서류를 해서 일본 쪽으로 보내고 나면 재료적 증명원이라고 나와요. 그거 가지고 대사관에서 바꾸시면 이제 취업 비자 나오시고 그거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는 면접 보고 내가 통과가 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취업으로 넘어가신 거고 면접 보고 통과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수관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의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왜냐면 그분들이 뽑는 요건들을 저희가 워낙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게 좀 모자란다 그러면 연수과정은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참여를 하셔서 근데 연수과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받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최소 상급 이상은 갖추셔야 이게 IT든 호텔이든 호텔은 조금 그래도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근로자들 못한 2급 정도 돼 있어요. 그럼 한 반년 정도는 준비를 해오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본어를 지금도 이번 친구 관심이 있다 그러면 스타트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뭐 나중에 졸업과 동시에 거의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연수과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N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연수과정 처음인 거고 호텔 쪽은 한 1급 정도 연수과정 끝나면 되어 있는 1급을 꼭 취득하라는 건 아니고 취득하면 더 좋고요 사전에 왜냐면 딱 취업 비자 요건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는 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른 마인드 그리고 하실 거는 이제 졸업장을 가지고 계시면 되시고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예 이제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채용을 확정을 하고 교육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 같은 경우도 먼저 그 면접이나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취업이 사실 다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 20명 정도는 20명이 취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연수과정을 끝냈는데 한 분이 떨어지신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분이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맨날 인상 맨날 쓰고 있어요. 인사남자라는 인상 쓰고 있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를 얼마나 해야 되나 3개월 있다가 다른 데 가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홀딩에 걸렸거든요. 사실은. 그분 때문에 저희가 100%가 안 되고 그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자기 자신이니까 알더라고요. 아들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만 아니면 저희 과정 잘 따라오고 왜냐면 선발 자체에서 저희가 아니신 분들은 커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예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제일 객관적인 건 말씀드렸던 상급 이하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좀 많이 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선은 그 정도 이상은 되셨던 거고 1급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렸던 얘기 말씀대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좋죠. 공무원이하고 되는 게 좋은데 공무원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공무원 제일 처음 가면 한 170, 150 그럴 텐데요 사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기회 자체는 훨씬 많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해볼만 하고 뭐 젊으셨을 때 사실 저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한 6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젊었을 때 외국 가서 돈 벌면서 경험도 쌓고 뭐 여행도 다니시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는데 그거는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직무 자체로 가서도 뭐 가셔서
자기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더 높은 급수의 그 호텔로도 가시고 호텔 자체로 가셔서도 승급 제도들이 다 있어요. 1년 이상 하시게 되면 보너스가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높은 매니저나 올라가시고 등등등이 있는 거죠. 취업했다고 나서 끝나는 데는 직군이나 그런 직장은 없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런 베이스로 어쨌든 스타트하게 진입하시게 좀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의 성과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를 하시게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건 호텔 쪽이 제일 무난은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들었던 말씀대로 이제 K호텔이 칸네호텔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지점이 지금 11군데가 일본에 있고요. 한 13군데를 지금 2018년까지 할 예정이어서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17년에만 구인을 받은 것만 한 50명이 넘고요. 칸네호텔로 저분은 나오신 거 보시도 한 작년도 한 8분, 올해 지금 대기로 가신 분이 한 5분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호텔 쪽으로 하셨을 때 3년 비자로도 나오고, 호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3년은 아니에요. 보통 1년이 돼가지고 재능은 좀 특이하게 한 3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길게 걸렸어요. 3개월 넘게 걸리는 바람에 좀 저희가 고민이 아니고 좀 힘들었는데 고민이 있고, 톱스타프는 보통 1년 스타프로 해서 그런 에이전시이긴 하는데 되게 뭐 소규모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한국의 그런 파견업체로 해서 너무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보증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대신에 그래서 한국처럼 거의 70~80%의 용역업체처럼 다 떼가고 급여 차이가 그 정규직이랑 차이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대성 소비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대우랑은 나가는 게 급여는 똑같아요. 사실은 둘이. 이게 이쪽으로 해서 칸데호텔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칸데호텔 비자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호텔 쪽으로 해서 칸데호텔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일본어 교수님 1급, 그냥 영어도 좀 하시고, 호텔 관련 좀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거나, 그게 없으시다 그러면 영어나 일본어는 기본 베이스 1급 이상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중국어를 좀 하신다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연수 과정을 저희가 하시고 딱 리모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쪽 입사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 확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쪽이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호텔 가면 저렇게 이제 가시는 거고, 요관 쪽은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분이 좀 피곤할 때 찍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전통복장 입고 요관 쪽에서는 이제 근무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쪽 가시면 바로 여기 두 분이 있으시는 뒤에가 이분들 거주하시는 본인들 숙사예요. 숙사들도 저렇게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되세요. 저희 쪽 홈페이지 보면 저희 취업하고 나서 한 수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저희 글로벌린 치시면 나오실 거고, 그쪽 가면 동영상이라든지 아까 하신 분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니까 보셔도 되시고요. 좀 IT 쪽인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한 2급 이상. IT는 좋은 거 당연히 좀 어려우시죠. 어떤 직무 스킬을 새로운 거를 거나 전문적인 거 더 배워서 가는 거니까 호텔리어가 그렇다고 해서 더 너무 떨어지고 전문적이다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전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게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많이 나는 건 아니고, 호텔 쪽이 보통 한 18만엔에서 한 20만엔 정도 소모임이 된다고 하면 이쪽은 IT는 보통 한 21만엔에서 한 23만엔 사이 정도로 이제 스타트가 된다고 보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의 근로나 이런 건 다 제외하고 기본급이 보통 한 그 정도로 해서 잡히시고, 그 외에 다 틀려요. 이제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는 데들도 있고, 해주는데 이제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대신 해주는 데도 있고, 회사 내 이제 기숙사나 이런 게 있는데 한 달에 10,000엔 정도, 방역이나 이런 거 당연히 본인들이 내시는 거고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IT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호텔들은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자체 이제 호텔 내에서 주시거나, 아까 로카처럼 아예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호텔들은 알아서 한 3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줬다가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대신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방향들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급여 차이는 그 정도. 그것도 불복이긴 해요. 그래서 호텔 쪽으로 해서 좀 잘 해서 가시면 한 20만엔
거기도 교통비 붙고 그 다음에 뭐 주거비 지원이나 뭐 이런 거 등등 붙으면 한 21만 원, 2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IT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7, 80% 저기 내려가고 아니면 조금 회사마다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스타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호텔에는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객들에서인데 그렇지만 일반적인 연봉으로 들어가서 이제 단다고 보면 아까 들었던 말씀 그런 정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물론 뭐 삼성하고 올라가시면 거기서 이제 또 하시는 경우들끼리는 또 비슷한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 IT가 또 한 3년 이상 하시면 더 고급 기술자가 되니까 연봉이 그래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뛰는 건 없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높게 갈 소지가 아무래도 많죠. 그거는. 근데 이제 대신에 처음에 배워야 되고 문과 계열이나 오시면 그게 힘들어 하시세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졸업을 하시면 그렇게 이어지신다는 건 있고 호텔에 대신 그거 없이 좀 빨리 취업하셔서 빨리빨리 경력 개발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기업들이 일단은 IT 쪽은 거의 도쿄 쪽에 거의 다들 많아요. 90% 이상. 저희가 오사카나 이런 데들도 있긴 하는데 후쿠오카도 있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 서울도 개발회사들은 거의 90% 이상 서울에 있거든요. 그 특성상 일본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호텔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오히려 호텔에서 도쿄는 많은 양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딱 비즈니스 호텔만 이렇게 있고 오히려 뭐 이상한 데들이 많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러브 호텔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상한 데들이 많아서 뭐 물론 있긴 하는데 그런 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칸데오나 이런 데 도쿄 지점이라든지 시부야 지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좀 후쿠오카 쪽이 저희는 많고 그 다음에 뭐 홋카이도도 있고 있긴 하는데 좀 다양하게 좀 있다라는 거. IT 쪽은 거의 도쿄가 대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하는데 여기는 IT 쪽은 해보면 경력자, IT 경력자 말고는 사실 연수를 다 필요로 하세요. 사실은 뭐 IT 전공자라고 해도 약간은 부족하거든요. 국내 직업 훈련을 거치시는 경우도 많아요. 국내 쪽 취업을 하신다 그래도. 그래서 거의 이제 IT 교육이랑 일본어 교육하는 K무부 과정이라고 저희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했고 뭐 매년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관심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수 과정은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과정이 되시고 그 안에는 IT 교육이랑 일본어 교육이랑 취업 교육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과정에 선발이 되시면 그 과정 따라서 해주시면 쭉 공부를 하시면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쪽도 그래도 선발 기준은 저희가 최소 3급 이상 그리고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을 해서 저희는 뽑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신에 하면은 저희가 보통 80% 이상은 저희가 25명에서 20명, 21명씩 꼭 취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한 3-4분은 왜 떨어져요? 그럼 저희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왜 떨어지냐? 사실 거의 다들 잘 따라가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어이없었던 거는 뭐 어떤 분은 다 취업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반대를 하셔서 그럼 연수과정 밟기 전에 하시든가 연수과정 밟고 취업자 이제 다 나왔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셔서 해외 취업을 하실 때는 꼭 부모님 동의를 먼저 빌려주세요. 다 취업했는데 저 못 가요 이러면 저희도 참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또 부모님께 효도내야 되지만 또 대학생까지 하면 부모님들 그런 계약하고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부모님께 먼저 얘기 드리고 또 나의 진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되게 안 맞아서 오히려 정말 트러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부모님들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수과정은 저희가 해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자신 있고 저희가 이제 우수기관을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 해보면 과정 자체를 잘 가르쳐 주시면 충분히 뭐 취업은 아까 들었던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일본어 그 다음에 내가 해외 취업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 그것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쪽을 상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IT 과정이든 호텔 과정이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잘 맞는 거를 생각하셔서 해보시면 충분히 그건 취업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본어 잘하고 IT 잘 배우면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저희 쪽으로 오기 전에 최소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취업하려고 하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요. 일본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몇 군데 이런 거 해갖고 일본 그렇게 간다면 안 좋다는데 그런 얘기만 쭉 들어오시면 저희 답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가시려는 그런 걸 목적하시면 그러면 일본어 공부도 최소한은 해올 거고 상급이 일본어과니까 아시는 상급이 높은 수준을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2급, 1급이라고 해서 되게 뭐 하는 그것 좀 사실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뭐 1급까지 모르겠어요. 2급은 무조건 따실 수가 있고 그거 공부를 안 하신 거고 1급 정도도 충분히 따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어과 분들이면 특히 1급은 무조건 갖고 계신 게 맞고요.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높은 하이 레벨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만 잘해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연구관에서 저희가 이제 취업 이 시장으로 일본 시장을 생각하신다면 최소 3급 이상 이게 IT든 일부 그 호텔이든 일단 그게 스타트 베이스인데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취업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도 더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저희가 거의 100%에 가깝게 취업을 자신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호텔 쪽은 1급, IT 쪽은 2급 이상이시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졸업하시고. 여기는 보통 3년 이상으로 나와요. 호텔 쪽은 아까 1년이 보통이고 1년, 3년 이렇게 했는데 IT는 아무래도 이제 협정 맺은 것도 있고 전문직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보통 3년 비자로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비자가 처음에 3년 나오고 1년 나오고 뭐 5년으로도 나와요. 양쪽 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또 중요하고 뭐 어쨌든 하나의 뭐 기분도 좋고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취업 비자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관광 비자랑 틀려요. 취업 비자는 처음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모든 이 사려식이랑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만 해도 일본만 해도 뭐 200만 원 장모증명을 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그건 관광 비자는 그런 거 아예 없잖아요. 무비자 그걸로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그걸 보는 거고 취업 비자는 아예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예 소득세도 뭘 하고 다 할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사람인가?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어려운데 그걸 하기가 그래도 일본 쪽이 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까다로운 거고 뭐 3년 이상 말씀드린 대로 뭐 몇 년 이상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첫 비자를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를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연장하시는 거는 그쪽에서 계속 분석을 하시고 큰 트러블이 없으면 계속 일을 하실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쪽 연장을 합니다. 고용격도 없고 그냥 그것만 썩 내면 연장 탕탕 하면 끝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뭐 혹시 모르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 그럴 일은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크게 뭐 이제 뭐 그런 일은 없는데 뭐 정말 트러블이 있어서 뭐 과장님이 나빠요. 좀 매니저 저 괴롭히는 것 같아. 이거는 연락하시면 저희도 뭐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 통해서 봤는데 뭔가 저희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건 저희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도 또 그리고 저희가 공단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좋게 얘기를 하면 이직 지원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가시면 되시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취업 비자에서 가실 수가 있는 거라고 일본 쪽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이런 내정 통지서를 일본 IT나 호텔이랑 똑같아요. 일본은 딱 하시고 나면 면접 보고 나면 내정 통지서를 드리고요. 내정 통지서에서 내가 저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인서 이상하고 이렇게 보내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취업 비자 서류를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오세요 해서 뭐 상인이랑 뭐 도장이랑 거기 이제 재료카드 내는 거랑 등등등이 있을 거고 근데 나중에 면접을 다 통과하시면 기분 좋게 이제 안내를 받으실 거고 그래서 보내고 나면 재료자격 증명원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걸 해서 보내면 아까 드렸던 일본 대사관 가서 서울이나 이쪽은 다 있는데 서울 경기도 충청도 이북지 3지역은 서울 쪽 대사관 가서 바꾸시면 되시고 그 밑에 부산이나 조금 부산 영상을 가서 바꾸시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나중에 재료카드 바꾸시고 일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걸로 이쪽들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면접 보고 IT 쪽도 연구과정에서 가고 있고요. IT 쪽은 이제 이런 근무 환경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 직접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많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인원들도 많이 없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길게 못하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사실 여기 딱 일본 취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고 후기하면 일본학과니까 그렇지만 그죠?
그리고 관님 이렇게 보시고 찾아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항상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연락처 하나 적어놓고 갈게요. 저희 쪽 연락 주시고 아니면 글로벌린 찾아보시면은 나오실 거고요. 여기 개인 연락처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수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목요일 내일부터 해서는 영미구만 담당자들이 오실 거예요. 미국이랑 호주랑 이쪽이랑 좀 뭐 듣기로는 뭐 아마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쪽보다는 영미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되게 오래 하시고 뭐좀 파트로 해서 파트가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은 거기랑 딱 들어보시면 될 거고 일본 쪽으로 하시던 궁금하신 거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영미권 쪽도 뭐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연결해서 아니면 기본적인 거 제가 다 안내를 드리니까 하시면 일본 쪽으로 했는데 궁금하신 거 나 아니면 그냥 해외 취업 쪽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가격이 1개월 만에 8개월 이상 일본 수입 기록이 아닌다고 하는데 열심히 꼼꼼히 보셨는데요? 네. 이번 1년 동안 교환 학생을 있어서 이번에는 2월달에 왔거든요. 그거는 K문구 과정이라고 있어요. 연수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연수 과정에서 연수생 선발할 때 들어가는 기준 중에 그거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1년에 8개월 이상 뭐 이게 교환학생보다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연수 과정에 왜 들어오냐라고 해서 잡아놓은 거라서 그러시면 이제 내년에 뭐 어쨌든 저희 과정에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그 균형은 어차피 안 걸리시니까 상관이 없고요. 참고로 여기에 빠져있는데 어쨌든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미국은 뭐 그게 100%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본 쪽은 하시면 저희가 사실 그거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거긴 하는데 저희 쪽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거는 다 안내라든지 같이 설명하는 거 도와드리거든요. 또 뭐냐면은 해외 취업 성공을 하시면 200만 원 받으시는 게 있어요. 국가마다 좀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라든지 신흥국가, 아프리카라든지 신흥국가 같은 경우가 좀 취업이 어렵거나 좀 틀린 시장으로 가는 데가 400만 원 주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권 200만 원을 주는데 그 안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취업비자고 일정 연봉 수준 이상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호텔이나 IT나 이런 쪽들은 다 충분히 그 요건이 상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업을 하시면 본인들이 한 200만 원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요건 중에 이제 연수과정 하실 때 연수과정 통해서 그렇게 밟아서 이제 해외지원 장려금에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연수과정 규정이 또 그런 규정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쪽으로 잡히시게 되면 그 연수과정에 대한 저희가 상담을 드리면서 체크를 할 테니까 하면 되고 보통 이제 국내 연수과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때 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는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 이제 재학생인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졸업 예정 전부터 되거든요. 졸업 예정 전은 졸업 예정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수업을 또 K문구가 참여가 돼야 되니까 수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없으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졸업 예정전이나 졸업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거나 본인이 여기 창업 얘기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여가 안 돼요. 알바 같은 거?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보통 연수 과정이 이제 국내 직업 훈련이나 해외 쪽도 그렇지만 그쪽에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교육 비용으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중복 어떤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시고 K문구와 연수 활동이 특이하게 이제 아까 들었던 1년에 8개월 그 경우들이 가끔 걸리시는 경우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에도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그럼 해외 취업 비자랑 그거에서 받으시면 되시는데 지방인 내가 너무 잘 살아. 어쩔 수가 없는데 축복이지만 그쪽에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에 있어서 가끔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소득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랑 같이 되어 있으시니까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거의 뭐 선착순으로 되거든요. 선착순으로 가끔 시기가 운이 없으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발생은 하는데 왜냐하면 거의 하면은 연초에서 보통 10월, 11월까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 1월이면 또 오픈이 돼요. 한두 달 차이로 접수돼갖고 그게 밀려버리고 못 받은 경우 간혹 발생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궁금하신 분? 저녁 못 드셨죠 다들? 피곤하실 것 같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일본 쪽이나 이런 쪽 관심 있으시면 다른 친구분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 좀 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잘 찾아봐 주시면 그래도 좋은 정보나 연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오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저희 일본 취업 쪽에서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시면 수고하시고 저희가 내부문시니까 취업지원센터 저기 선생님도 잘 참여하신 분들 나눠주시라고 많이 피곤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